자, 지금 여러 이제 국내적인 문제들로 우리가 참 가슴 아프고 또 화가 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도 트럼프의 공세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몰아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망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 또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외교 전문가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파면 이후에 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희망도 좀 품어봤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 지나고 나면 하나 지나니까. 다음 고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네. 과연 어떤 스탠스, 어떤 행동,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뭐 통화를 했다. 또 우리가 협상을 빨리 해야 되고 뭐 LNG 뭐 이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 대행이 주도적으로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법적으로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린 방법이고 예. 그리고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하다. 네. 부적절하다. 아니 지금 50일 여일밖에 안 남은 다음 정부한테 발목을 잡는 협상을 네. 지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 어. 과정도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석연치 않다. 네. 일단 하나 한번 짚어보죠. 일단 짚어보는 게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통화 자체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자체가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예. 자체도 문제인데 미국한테 누가 전화를 받느냐, 누구보다 일본보다 누구보다 몇 번째 받느냐, 예. 그다음 몇 분 통화했느냐. 몇 분 통화냐? 맞아요. 이 그런 얘기.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 정도의 국력을 가진 국가가 경쟁할 일이 아니고요. 네. 특히 지금 사령탑이 정확 그 선거로 뽑히지 않는 대행 부재 체제. 상태에서 대행 체제에서 예. 그걸 빨리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요. 특히 음. 트럼프 같이 지금 그냥 광풍 몰아치듯이 하는 것에서 네. 책임 없고 권력 없고 정당성 없는 사람이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얘기입니다. 전부 다 틀린 얘기다. 예. 그리고 예. 이걸 마치 저는 의심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 영어를 왜 했습니까? 영어를. 그리고 자기 영어 잘한다고 트럼프가 인정해줬다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기억나세요? 한덕수가 총리로 있을 때 외신 네. 기자들하고 그 이태원 얘기하면서 픽 웃으면서 농담했던 거 기억나세요? 영어로? 예. 그만큼 여유를 부리면서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실제 본질은 있고 공감 능력을 잃었던 기억 나실 겁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헌법재판관도요. 네. 이 문제는 조금 벗어나지만 얼마나 예. 오바냐 하면 트럼프가 또 그렇게 좋아하는 트럼프가 오바마 때 갈랜드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러 가니까 네.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취 취임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나가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를 네. 유력 주자들이 아주 따끔하게 그 좋아하는 미국 얘 갖다 붙여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자기가 대권 출마할 거냐 대선 출마할 거냐는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어제 그제 외교부의 그 답변이나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 그 차관의 답변이나 또는 보도 자료에 보면 네. 정상 간의 대화는 말할 수 없고 그것은 비밀이라 구체적인 것을 밝힐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만 내는 걸로 한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뒤에 흘러나왔잖아요. 언론에 의해서 그죠? 네. 중앙일보입니까? 뭐.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말을 했다는 게 네.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발언을 누군가 흘렸다면 네. 이거는 비밀 누설죄입니다. 그래서 색출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비밀 누설죄. 근데 그냥 뒀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흘렸고 간을 봤다는 겁니다. 매우 치밀하고 사악한 짓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 통화 내용이 이게 보도가 되고 알려지는구나라고 네. 의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밀 누설죄. 그럼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안 나왔던 얘기가 나왔던 새 나가는 얘기를? 거잖아요. 이거는 비밀 누설죄고요. 네. 정말 이런 것들 원하지 않았다면 누가 알렸냐, 전원했냐고 색출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이걸 지금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음흠. 영어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도 자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럼 구체적인 건데 외교부는 입만 띄면
그런 정상 간의 대화는 구체적인 거 밝힐 수 없다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엑스포 예. 비밀 보호 기간 지난 거 가지고도 제가 그 당시에 잘못 판단한 그 대사관 전문 기록 공개했다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그때는 그렇게 반응하고 막 난리를 쳤으면서 이제는 왜 가만히 있는 것이냐. 이거 그래서 의도적이라 한 겁니다. 이 대선을- 사람은 지금 정치 머리를 꼼수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얘기한 얘기가 뭐였냐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와 관련해 한미 간의 화상회의가 있을 걸로 예상한다. 한미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이 형성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게 지금 제가 아까 네. 전혀 트럼프를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 트럼프는 먼저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봤잖아요. 이시바가 만났을 때, 정의선이 만났을 때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모르는 체 한 게 트럼프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예.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나왔을 때 제가 반대 토론했습니다. 한미동맹 지지안에 우리 국회 사상 반대 토론한 건 저밖에 없어. 왜 그랬냐? 예. 지금 트럼프는 특별한 동맹을 강조할수록 특별하게 더 뜯긴단 말이에요. 그게 트럼프의 방식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과 우방국이 미국을 망쳤다고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거머리라고 표현했고 뭐라 네.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동맹국들이 우리를 갈취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갈취할 때다. 그런데 우리가 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제일 먼저 앞선다고요? 정말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상호 관세 적용 90일 유예 조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의 통화 이후, 자신과의 통화 이후 미국이 한 발표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내가 통화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치적으로 삼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과대망상증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랬냐? 예. 미국은 중국 하나만 때리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처럼 대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선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중국에 이렇게 중국은 미국과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일본은 못하잖아요. EU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다른 네. 데는 예. 90일 봐주고 아하. 그다음 국내 원인도 있고 아하. 예를 들어 채권이라든지 주식시장도 있고 흔들리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예. 번복기로 중국을 때리면서 만약에 미국한테 보복하면 음. 니들도 당할 줄 알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치적이라고 보는 거는 네. 과대망상증입니다.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걸 보도하게 만들면서 트럼프 한독수가 뭔가 잘 통하네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속이는 거다. 국민들 그렇죠.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아니 보시면 원스톱 쇼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마치 뭐 분담금 이런 걸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바이든한테도 이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도 그 지렛대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133조에 투자를 하면서도 얻어낸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광풍 속에서 뭘 얻어낸다는 말이에요. 예. 원스톱은 뭐냐? 경제 안보 한몫에 트럼프가 다 털어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에 좋은 거네요. 그게 원스톱을 그렇죠. 한다는 게 우리가 전혀 도움되는 게 없이. 지금 잘 보십시오. 예. 러시아나 중국은 거꾸롭습니다. 트럼프는 거래주의이고 이익 우선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손쉽게 뜯어낼 수 있을까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겠죠. 빚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캐나다나 멕시코 이럴처럼 경제보다 우리는 안보가 절대적으로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고 경제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예.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취약한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인데 특히 일본보다 한국은 국내 시장 의존도가 작아서 다시 말해서 수출 의존도가 너무 커서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국가 우방국 중에 가장 취약합니다. 심지어 인식적으로도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한테 당당히 버티는 정치인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그것도 50일밖에 남지 않은 대행 정부가 네. 만나면요 다 뜯깁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겠죠. 예. 한미동맹이 특별해서 뭐 여기 줄였다. 그렇게 안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뭐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사적 권력을 위해서 국익을 훼손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알래스카 LNG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한덕수가 뭔가 좀 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에서 들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 협상 이제 바로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미국에 예. 이제 몰아치겠다라는 건데. 자, 잘 보십시오. 예? 중국은 지금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중국은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미국보다 훨씬 더 지금 오히려 가진 게 많고요. 예. 뭐 국채를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다음 중국 자체 개발이라든지, 특히 지난 4년 동안에 중국은 대미 의존도를 어마어마하게 낮췄습니다.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에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중국한테 충격은 되겠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 부러워할 일은 아니지만 미국은 여론이 있고 시장이 있는데 중국은 그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사항전으로 미국한테 부딪히면 네. 일관성은 중국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러니까 그다음 제일 약한 상대를 고르는 겁니다.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반대쪽에 가장 취약한 한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 중국하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켜보면 트럼프 일기 때와 또 중국의 대응과 반응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약간 좀 당황하실 수도 있고 당황했을 시간도 수 있다. 없는데 중간 선거까지.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빠질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했을 텐데 네, 채권은 같이 채권이. 빠졌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 제가 이 통계 매우 중요한 통계입니다. 미국의 채권은 미국의 신뢰도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주식은 매일의 변수에서 오르락 내리지만 채권은 다시 말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돈 벌어서 유지하는 겁니다. 전 세계 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하고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입니다. 네, 사주고. 근데 이제 중국이 이걸 채권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무슨 말이냐면 네.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니 미국이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높습니다. 근데 그 이자가 현재로서 약 8,900억 불 좀 되는데요. 예. 그게 미국 군사비하고 딱 일치합니다. 1년에. 1년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채권 가치 떨어지면 미국이 흔들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국이 가진 무기가 많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한테 엄청나게 뜯어낼 거라는 게 저의 우려입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틀렸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몰아치는 모습들 여기 있어서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한덕수 쪽에서는 네. 지금 정부에서는 네. 아니 미국이 우리 한미 동맹이고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 협상하자 하는데 빨리 협상을 해서 우리 안보도 튼튼하게 하고 한미 동맹은 강화하고 이런 쪽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이제 보통 때 반박하십니까? 지난 저기 바이든 때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들이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이렇게 힘이 약하게 하고 망친 것은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미국의 시장을 자기들은 지금 한국이 지금 50% 관세를 물리는 것과 똑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약해지고 미국에 빨대를 꽂은 것은 우방국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편을 들고 우크라이나한테도 돈을 내오라고 하는 미국이 네. 한국한테 동맹을 강조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우리가 당신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했어? 그러면 그만큼 더 내야지. 이게 기본 자세예요. 야, 이 지금은 안 걱정돼. 보이게 로키로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트럼프를 대항하는 방법은 세 가지 표어를 제가 말합니다. 네. 늦게, 늦게 함께, 함께 당당하게. 당당하게. 늦게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 뒤에 숨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다른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당장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 좀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봐야 되고요. 예. 함께는 뭐냐 하면 예. 미국한테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는 다른 동맹국, 우방국,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화난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1대1로 지금 계속 공략을 하는데 각계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바이든 때는 중국과 EU가 안 했잖아요. 지금 정상회담 한다는 거거든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네.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와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당당하게는 뭐냐면 예. 우리가 이 정도로 민주화를 이루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부가 서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우리 국익에 손해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버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닌 지금 정당성이 없는 이 한대행이 다음 정부에게 어마어마한 짐을 줄 수 있고 미국한테 약속을 해버리면 네. 그야말로 그 약속을 지켜도 우린 손해보고 안 지키면 한미동맹 깨지겠죠. 그렇네. 이거 심각하네요. 그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뭐 합의가 되든 뭐 대화 협상을 통해서 뭘 만들어 놓든 네.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아 트럼프가 네. 우리한테 해가지고 한국은 너무 좋아.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정의선한테 네. 관세 누가 물리면 자기한테 와 빼줄게. 지켰습니까? 그 말은 뭐냐하면 관세 안 물고 싶으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네. 야, 이 한덕수가 진짜 알박기 하듯이 이렇게 미국과의 협상, 또 국내 외교를 정치 해놓으면, 대외 외교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알박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외교는 진짜 심각하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어떻게 참 요리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하고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 정부 안에서도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라는 로드맵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반영이 안 될 상황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그런 대응책보다 한덕수 개인의 정치적 행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외교를 한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게 윤석열 방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시도도 하고 저런 방식으로 외교를 미국과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했던 건데 네. 지금도 아니 누가 해도 왜 50일 안에 협상 안 하면 뭐가 덧납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계속 많은 나라들과 그렇게 할 건데 오히려 네. 우린 뒤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 받은 자체가 저는 부적절한 거고요. 네. 트럼프가 당신 대선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 나하고 협상해서 영향가 있게 실권을 가지고 약속해 줄 수 있냐? 이거 묻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트럼프는 영향가 없는 사람 왜 만납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네. 그냥 당신이 영향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아, 한덕수는 내가 영향가 있다는 거 지금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미국하고 미국이. 협상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미국 재무장관도 다음 주에 무역 협상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협상할수록 유리하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 말려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지금 한국부터 털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약하니까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한덕수가 힘드니까 이걸 좀 털어먹겠다고 오는 것 같은데. 제가 협상 전에 예. 이미 저자세가 된 걸 또 하나 증거로 낼게요. 예. 바로 분담금 협상입니다. 음. 분담금 협상을 왜 합니까? 이미 했는데. 이미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했고 국회도 통과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지금 이 사람이 협상을 하면 어떤 자세가 될까요? 마치 해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분담금 협상을. 맞아요. 분담금 협상을 왜 원칙적으로. 합니까? 하하. 제가 또 화가 좀 약간. 에이고 근데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 상황 그냥- 자체가 화가 지금 네, 나고. 제가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예. 잠깐. 그런 사람인데 제가 걱정이 돼서. 예, 바로 이제 국민의 마음입니다. 마음이고요. 이것도 여쭙고 싶어요.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간 국가 지정 이거 15일 발효되는 거잖아요. 네.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이 없을 거다라는 게 우리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백브리핑도 봤는데요. 뭐라고 예. 나왔냐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네. 아마 미국에 또 시간이 걸릴 거니까 아마 당장은 빠지기 힘들 거다. 4월 15일 오늘이잖아요. 오늘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두 번째는 예. 이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한미의 과학기술에 영향을 끼치지 문제 않을 없다. 거다. 예.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네. 제가 늘 주장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인데 네. 한국의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핵화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아마 대선 주자들이 또 주장할걸요? 그러면 국힘 쪽에서는 그럼요. 그렇지. 국힘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거 빠질 가능성 없고요. 두 번째는 예. 아니 어느 누가 미국의 국립의 연구소들이 예. 에너지부를 하면서 한국이 들어오면 나중에 자기들 그 연구 수행을 하는데 껄끄러울 수 있는데 무슨 한국한테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연구 계획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한국계 연구원을 자기 연구진에 넣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하.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이런 거 지금 이걸 사실 정부가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네. 어디서 나왔냐 하면 민간 국가 리스트는 내부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게시를 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제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뭐냐면 네. 재미 한국 과학자가 또는 한국과 협력하는 미국의 과학자가 에너지 관련 과학자가 예. 미국과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침을 받았겠죠.
지침을 살펴보니 한국이 들어가 있네. 민간국 이거를 한국에 알려준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프로세스를 그러면 거쳐서 이 자체가 뭡니까? 예. 한국이 들어있는 한국의 연구진은 되도록이면 빼겠죠. 음. 그럼 미국의 에너지 관련해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한국 연구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뭐가 네. 아무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무책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이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좀 명확히 좀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네, 민간국가 지정을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 답답하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저도 외통에서 꾸준히 얘기했는데 인정을 잘 안 해요. 나중에 조태열 장관이 마지막에 약간 인정을 좀 네. 하는 듯한 발언은 사실 했는데요. 이게 그 박정희 때도 우리 핵 개발했을 때도 민간 국가에 올랐다는 사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끊임없이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는 점에서 네. 이거를 또 바이든 정부가 퇴임 며칠을 남기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조치를 해야 이게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건 안 하고 미국한테 지금 그렇게만 얘기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국익이 정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윤석열 정부. 우리가 저희 맨 처음부터 뭐 지적해왔던 그런 네네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청도 당하고 뭐 그야말로 미국에 가서 윤석열은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바이든을 향해서 마치 다 내줄 것처럼 했고 우리 공장도 다 거기 가서 짓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털릴 거 다 털린 상황인데 한독수가 또 나서서 거기에 이 최정점에 최고점에 다 이제 털어주려고 있다. 아니, 내란의 거의 동조 세력에 가까운 사람이 네. 미래에 이 빛의 혁명의 미래를 가질 민주정부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네. 어불성설입니다. 아. 그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한독수 대행. 지금 트럼프에는 자중하라. 예. 우리가 교과서에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나 정책이 성공 안 해도 일단 그 파장으로 가장 피해를 입을 한국이죠. 누구든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미 의존적인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 50일 미루면 뭐가 큰일 납니까? 다음 정부 하게 내버려 둬야 하는 겁니다. 제발 이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저는 만약에 네. 라도 내부에서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이거 선거의 중립성까지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5월 뭐 4일까지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어서 그 전에 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이런 건지. 저는 뭐 그게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야, 해도 너무하네요. 자기 이제 정치적인 행보에 좀 써먹으려고 거의 나라를 넘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럼요. 잔당들의 이거 막아야 된다. 모략과 계획이 저는 우리 눈 부릅뜨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탄핵 얘기 뭐 조국혁신당에서 계속 해왔고 네. 당장 탄핵해서 이 리스크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최상무 한덕수 뭐 이렇게 줄탄핵이 된다 그러면 네. 미국 입장에서 어떤 생각할까요? 그러면 지금 못 하겠죠. 기다려야겠네. 못 기다릴 수밖에 오히려 없겠죠. 더 나올 수 예, 있겠네. 그럼요. 저는 우리 지금 국익 차원에서는. 저는 이 외교 부분이나 그걸 예. 생각해서라도 그냥 탄핵시키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 내란 사태 초기서부터 이 국무위원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얘기는 예. 꾸준히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두는 이유가 뭡니까?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공정 관리하게 하고 남은 기한을 그냥 이 정상적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가야 하는데 지금 계속 선을 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탄핵해야죠. 탄핵을 해야 된다. 자, 이 탄핵 얘기 이게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이 무역 협상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냐. 뭐 한두 번씩 얘기하고 있는 거 정확하게 뭐 뭔가 집중해서 얘기는 안 하고 흘리듯이 김정하고 뭐 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은 관세, 특히 트럼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세계관이 관세에 꽂혀 있어서 조금 뒤로 물러난 듯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 문제 때문에 또 외국에서 조금 뒤로 밀려나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먼저 그래도 하려고 하고. 좀 있을만하면 꼭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시간 문제지 트럼프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물밑에서 시도하고 물밑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나 물밑에 시도가 얼마 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there is commun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 소통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는 과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조금 소통이 있으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시도는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트럼프는 반드시 이걸 할 거다. 결국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2019년에 북한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세게 맞았기 때문에 그럼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어서 트럼프가 그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 양보를 또는 예. 상을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이 굴욕적인 양보를 해가면서 네. 하면 또 역풍이 부니까 그런 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겪어봤잖아요. 네. 김정은이. 네. 아,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들고. 우리가 이렇게 이를 갈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게 남북 대치하고 북미 대치는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미 대치를 해서 이렇게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누군가 배신을 할 때 미국은 배신을 당해도 죽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배신을 당할 때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절박하죠. 그러니까 북한 따위가 미국 네. 세계에서 예. 미국한테 배신해도 기분이 상하고 네. 체면이 손상되고 국의 일부가 훼손될 수는 있지만 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하. 근데 북한에서는 협상이 죽고 사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쉽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쉽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선제적인 선제적인 조치가- 양보를 할 텐데 그 예. 양보의 수준이 한국도 못 받아들여.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아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근데 북한은 어려운 부분이네. 2019년과는 달리 매우 지금은 몸값도 올라가 있고 뒷배에 러시아가 있고 이래서 쉽게 그 내민 손을 잡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좀 어렵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이 북한과의 관계를 꼭 개선하거나 풀어가야 될 어떤 뭐 당위적이라는 목적 이런 거 있죠. 있나요? 트럼프는 남이 아무도 못하는 독재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희열을 느낍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 의아했을 텐데요. 취임사에서 마지막에 자기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피스메이커. 우리는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예. 트럼프의 강박관념 속에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일기에서 자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고요. 자기 임기 동안에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전쟁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등장했을 때는 일어난 전쟁은 끝내고 끝낸다. 뭐 하루 만에 러브 새로운 전쟁 전쟁은 끝낸다. 예. 일으키지 않는다. 세계에서 두 군데는 지금 네 군데가 위험한데 네. 두 군데는 전쟁이 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유럽 러브 전쟁이고 가자 전쟁입니다. 나머지 두 개가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네. 여기는 위기 상황은 있지만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속에는 지금 벌어진 전쟁은 네. 중지하고 아, 그리고 위기는 가라앉히는 것이 자기만 할 수 있다는 매우 부심이 있고요. 그게. 그리고 유엔 아니 노벨상을 받는 게 노벨 그거다. 평화상을 받고 싶다. 그 꿈. 예. 그래요? 그래서 시도는 할 겁니다. 그리고 시도 자체는 전 나쁜 게 아닌 게 음. 계속 한반도에서 남북의 긴장이 높아져 왔잖아요. 저는 그 자체를 우리 자꾸 패싱 얘기하지 말고 초기에는 좀 푸는데 네.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 역시 다음 정부가 네.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정권이 이제 달라지고 바뀌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또 의욕 있게 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권이 교체가 된 다음에 그럼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요. 이게 트럼프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지금 정권에 모르겠어요. 한덕수 대행이 또 북한과의 관계 풀겠다 이게 나온 건 아니겠죠? 설마? 설마 그 짧은 시간에 뭐 북한이 지금 한국은 거의 상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별의별 텐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진짜 예, 맞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뭐라도 지금 계속 할 것 같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계속 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라서 여기에 되는 거. 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해 보자면 북한과의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고 북한의 반응, 네. 김정은의 반응. 2018년에는 북한이 네. 조급했고 에헤. 키는 미국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키를 북한이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북한이 갖고 북한이 있다. 급할 게 없다. 그러면 북한과의 북미 대화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또 뒤에 있으니까 네.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이 돼야 이것도 북한과 관계가 풀리는 그렇죠.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러우 전쟁을 놓고 처음으로 러시아 편을 드었으니까 미러 관계는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중국도 저는 결국 동맹국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뽑아 먹으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면 음. 그냥 극한 대결과 대치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요. 얼마 안 했으면 지금 그 이미 시사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좋고 이제 전화를 하고 어느 이 치킨 게임은 아마 중국하고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만간에. 결국 그러면- 멈출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발빨리 움직여야 되는 건 뭐냐? 예. 우리가 그동안 망가진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회복시켜 놓는 것이 향후에 북한한테 대한 지렛대를 네.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와, 근데 이제 미국도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정말 확 달라지네요. 네네. 동맹에 대한 생각과 전쟁에 대한 판단 이런 것도. 트럼프는 이념이나 가치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에 이념 가치에 동조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예, 예. 그래서 세계를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진영 북중러 이란으로 딱 분리를 했고 한미를 묶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러우 전쟁도 보시면요. 명분을 떠나서 미국이 트럼프의 세계관에서는 네.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서는 전쟁은 절대 못 끝나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리하니까.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명분이나 정의를 없애고 러시아 편을 들면 끝날 수 있다. 전쟁 그렇게 생각하는 끝냈는데 사람이라니까요. 방점을 찍고. 그러니까요. 참 이 트럼프에 이제 맞서가지고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어려울 보십시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과거처럼 전통적 혈맹, 가치 이런 걸 주장하고 네. 트럼프는 철저하게 이익을 주장한다면 협상에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우리가 전통이나 가치나 명분에 집착하고 트럼프는 그걸 깃대어서 이익을 뽑아냈을 때 네.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렇네요. 원래 공격 차이도 나는 데다가 예. 그럼 우리도 철저하게 이익으로 적어도 맞서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덕수가 국힘 대선 경선에 출마 안 할 거다라는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의 발언도 오늘 아침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 경선에는 안 하고 나중에 또 단일화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여지를 남겼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덕수의 행보 또 한덕수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을 좀 보게 되는데 트럼프와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뭐라도 할 것 같아서 내가 통상 전문가, 내가 영어 잘한다 여기에 이제 빠져 있고 이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진짜 우리 나라를 털어먹게 놔둔 게 아니야 이런 걱정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럼요. 트럼프를 정말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해서 안 되는데 한덕수 대행이 자기 대선을 위해서 이걸 써먹고 그냥 갈까봐 걱정. 아니 우리가 가진 걸 예. 다 내어주고 자기는 미국하고 협상을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걸 이 정도로 이끌어낸 사람이 나라는 식으로 네. 가져갈 것이 뻔해 보입니다. 사실 윤석열 자기가 영업사원 1호라고 그래서 다 미국한테 다 줬잖아요. 다 줬는데 다 주고 보조금 지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조금 준다는 거 우리가 보조금 받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보시면 현대 같은 그 대기업은 예. 미국으로 옮겨서도 대체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한국의 공장은 축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은 우리가 뻔한데. 그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관련 기업들이나 일자리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 경제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장을 미국에 짓고 그걸로 관세를 면제받고 이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그리고 물음이 있어요. 그 기간이 보통 5년에서 10년인데 5년이면 네. 이제 10년 후에 트럼프가 있을 겁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끝까지 버티고. 네, 버틸 수 있을 그러니까 거니까. 트럼프 협상 전략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공포를 주고 충격을 주고 네. 그다음 협상에 나가는 거.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예. 그 분담금 그때도 5배라 그랬습니다. 이번엔 10배인데. 그런데 계속 1년간 2년간 협상을 안 했습니다. 나 협상은 했는데 타협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 했냐? 트럼프가 지고 나서 바이든 때 그 이전 2년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아하.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뒤로 밀어야 됩니다. 트럼프도 트럼프 힘 빠질 때까지 4년짜리 또는 힘 빠질 때까지. 중간 선거에서 만약 그럼요. 지면은 그걸 끝나는 거고. 왜 우리가 나서서 원스톱 쇼핑에 다 갖다 댑니까? 그렇네요.
한덕수 대행이 이 김준영 의원님의 오늘 이 영상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이거 좀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고 저는 이제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올 때 참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뭐 이제 청년들하고 포옹하는 이런 포인트도 있고 했는데 빨간색 이 모자 쓰고 나오는 거 그거 네. 마가를 본딴 그 모자를 쓰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둘이서 서로 못된 것만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예. 첫 번째 그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 임기 후에 떨어지고 나서 의사당 난입했잖아요. 네, 사실 군인은 아니지만 자기 지지자들 의사당 난입해서 사람들 많이 죽고요. 네, 지금도 미국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국의 비상계엄을 배워가지고 미국에도 정권 연장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의심이 아니고 실제로 학자들이 전 직접 들었어요.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나 학자들도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서로 무슨 평행이론처럼 못된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썼던 그 구호를 여기 윤석열 지지자들이 외치고 성조기를 들고 네. 또 윤석열이 빨간 모자 쓰고 다니는 모습들 미국에서 따라했었는데 미국 걸 따라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우리 걸 따라할 수도 있고 진짜 이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흔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성조기를 국내 정치에서 흔드냐. 저한테 무수하게 예. 저도 미국인 최근에 인터뷰했는데 불편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해할 수 생각이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불편하죠. 그러게요. 참 이 미국을 이제 바라보면서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우리 리더십을 정말 잘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예.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음. 그래도 이거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과거에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때 우리가 아닙니다. 세계 5, 6위의 군사력과 세계 10위, 11위의 경제력이 정도 되면 이제 미국에게 버틸 수 제가 미국과 단교하거나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만큼 자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거를 정당성을 지금 마련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트럼프가 저렇게 동맹국들을 괴롭히니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리가 네. 미국에 대해서 자율성을 버틸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오히려. 해도 너무하다. 그런 말 할 수 있죠. 국민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그 기회를 삼아서 저는 다음 정부가 훨씬 더 좀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네요.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대한 특징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49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한덕수 대행이 또 이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할까봐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떠들고 다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네. 까먹으면 안 되고 한덕수 대행이 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야 돼요. 그 시간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의원님 저희 이제 가시기 전에 끝으로 제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한 말씀 있으면 듣고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저는 뭐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늦게 함께 당당하게 가야 합니다. 함께 늦게 당당하게 함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영 의원과 함께 지금 한덕수 대행이 벌이고 있는 일, 특히 외교적인 문제,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관세 전쟁에 있어서 벌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문제고 얼마나 위험한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걸려 있는 일이고 우리 외교가 걸려 있는 일이고 우리 동맹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늦게 함께 당당하게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